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 A-메이즈 과제를 위한 비표적 단어 선택방법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부산대 심리학과 이동훈입니다. 우리 언어 이해 과정은 언어 정보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과 축적된 정보를 통해서 의미를 예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실시간 언어 이해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자기조절 읽기 과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John went to the library to borrow a book that he needed for school 이라는 문장을 읽을 때 한 단어씩 이렇게 화면에 제시를 하고 이것을 보는 이제 독자는 자기가 읽었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단어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어떤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읽게 하게 되면 각 단어들을 얼마만큼 정보를 처리했는지 반응 시간을 통해서 그 노력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알려진 안구 운동 측정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글을 제시하고 그 글에 각 단어의 초점이 어디에 맺혀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포스터와 동료 연구자들은 자기 조절 읽기 과제가 각 단어를 정확하고 읽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현재 단어와 이전 단어의 맥락을 합치시키는 어떤 처리 과정을 반영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참가자들이 좀 무성의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연구 패러다임으로서 어절 선택 과제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절 선택 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셀프 페이스로처럼 이제 한 단어씩 제시가 되는데 이게 단어가 제시가 될 때 여기 보면 이제 the student took the test라고 하는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나온 the에다가 문맥상 이렇게 합치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면서 이제 읽는 과제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선행에 제시된 단어들의 의미들을 문장으로 통합시키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영어로는 메이즈 테스트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것을 어절 선택 과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어절 선택 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조절 읽기 과제와 동일하게 문장 속 단어들을 순서대로 읽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문장 속에서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적절한 단어와 적절하지 않은 비표적 단어를 동시에 등장시켜서 둘 중에 하나를 강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어절 선택 과제를 만들 때에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제 표적 단어도 있지만 비표적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제 유형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G-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비표적 단어가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로 구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L-메이즈라고 하는 것은 비표적 단어가 아예 이제 단어가 아닌 비단어로 구성되는 과제를 말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L-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전에 사용했었던 그 셀프 베이스드 그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맥락 정보를 처리하는데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반론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G-메이즈가 상당히 더 효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 G-메이즈를 구성할 때 이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을 비표적 단어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A-메이즈 과제라고 하는 것을 영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는 한국어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발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A-메이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 단어가 되는 실제로 이제 문맥이 일치하는 단어와 그리고 단어 길이 그리고 일반적인 빈도 등이 유사한 단어 중에서 이 서프레이저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이 높은 단어를 비표적 단어로 자동으로 산출하는 어떤 기제를 말하는데요. 서프레이저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에서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떨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에 맞지 않은 단어가 오면 놀라게 된다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단어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법들을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어를 가지고 이제 이 A-메이즈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는 한국어는 영어와 다르게 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차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조사와 어미가 붙어서 문법적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순서가 자유롭고요. 그리고 주어나 목적의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문법적으로 딱 제한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제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구자가 비문법적인 단어를 임의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해서 서프라이즈 점수를 기반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표드린 이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는 한국어 서프라이즈 점수를 추출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절 앵그램을 이용한 방법과 바이트 페어 인코딩 방법을 사용한 앵그램 방법, 그리고 이제 버트라든지 GPT와 같은 초고대 언어 모델을 사용한 방법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한 테스트 셋은 한국어 최선감각 표현을 사용한 문장 30개를 사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다 하는 표현들은 이게 이제 실제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겁던데요. 이렇게 열감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어떤 신체의 변화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끄럽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하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맥에 따라서 이 얼굴이 화끈거리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초고대 언어 모형이나 자연어 처리 방법에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문맥이 일치하는 단어와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어떻게 이제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4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를 보면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쓰였던 어절 이 트라이그램 방법과 BP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점수가 제대로 산출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좀 미흡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코버트나 그리고 코GPT 같은 경우에는 나왔는데, 이 중에서는 코GPT가 문맥상 이제 그래도 일치되는 단어와 불치되는 단어를 구분해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화끈거리다라고 하면 코GPT가 서프라이즈 스코어를 고려를 해서 제안하는 방법은 피부 또는 얼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결론과 사용 연구방만 말씀드리면, 본 연구는 한국어 문장 처리를 위한 메이즈 과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어떤 비표적 단어 산정 방법들을 비교를 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코GPT가 가장 낫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어의 특성과 관련해서 자연어 처리 어떤 기법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포함해서 주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